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을 함석필입니다. 예, 오늘은 작년에는 비디오와 관련된 그런 웨비나를 했었고, 그리고 올 초에는 저희 또 다른 분이 SOC와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그리고 법적인 제재도 강화가 되고 있는 오토모티브 관련된 그런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혁신을 통한 기술 격차의 해소고, 예, 가장 차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죠. 안전과 편의성. 예, 이 두 점을 중점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들이, 전자 부품들이죠. 예, 전장 부품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가 요즘에는 급 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라는 어떤 내비게이션, 그리고 오디오, 비디오, 그리고 클러스터, 이런 각각의 부분들이 점점점 기계화해서 일부 전자화해서 그리고 하이브리드 제품들을 거쳐서 지금은 올 디지털 제품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나온 용어죠. ADAS, 예. ADAS 또는 ADAS라고도 합니다. 예, ADAS고 오토모티브 또는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인포테인먼트가 어떤 운전자든 동승자든 편의성을 위한 것이라면은 ADAS는 바로 안전과 직결된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예. 이 법적인 규제가 인포테인먼트와 ADAS에 같이 맞물려 있지만 ADAS가 훨씬 강하고 압박이 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에서만 한번 언급을 드리는 이제 EV, 일렉트릭 베이클이죠. 그리고 HEV, 하이브리드 차량들이고요. 예. 이쪽에서 주로 이슈화가 되는 전기에서는 배터리로 모터를 구동을 시키지만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시스템 또는 디젤의 엔진 시스템과 축전 시스템을 모터라는 놈을 이용을 해서 충전, 방전 또는 그 반대에 인버팅 시키는, 예, 그런 개념들로 배터리 매니지먼트와 함께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점점 늘어날 겁니다. 예, 오늘은 일렉트릭 베이클 쪽은 제외를 하고 편의와 연관되어 있는 인포테인먼트와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ADAS를 중점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쪽에는 전통적으로 과거에 많이 쓰이던 테라매틱스 또는 어떤 내비게이션, 훨씬 이전에는 또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들, 예.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MP3가 차량에 탑재가 됐을 때 너도 나도 애프터마켓에서 파는 오디오 시스템들을 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조금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DVD 플레이어나 또 엠팩 플레이어나 이런 것들이 내장된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 AV 시스템을 달기 시작을 했었죠. 예. 훨씬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자기 테이프를 기반으로 한 테이프, 예. 음악이 녹음되어 있는 테이프로 재생을 시키는 오디오 시스템이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은 내비게이션도 올라가고 당연히 GPS는 따라오는 거고 거기에 DMB의 특정 채널을 이용한 어떤 티팩 기능까지, 예, 거기에 어떤 단순 버튼의 택트 스위치의 버튼 개념에서 터치 스크린, 또 터치 버튼, 또 어떤 제스처 기능까지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맵이 3D화 돼가고 있으면서 3D 그래픽 프로세싱이나 3D 그래픽 엑셀러레이션 기능들도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점점 이쪽 관련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추어 알테라도 그에 맞는 적절한 아이템들을 계속 준비를 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DAS죠. 아까 말씀드렸던 위의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드밴스드 또는 오토모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 자, 안전과 직결된 아이템입니다. 예, 뒤에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 FCA가 현존하는 제품 중에 생산
어떤 기간 대비 가장 리스판스가 빠른 그 디바이스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방의 카메라 또는 전방의 레이더로부터 다량의 많은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 카메라의 어떤 레졸루션이 커지거나 또 카메라의 프레임 레이트이 커지거나 또 레이더나 라이더에서 들어오는 이미지의 양이 데이터 레이트이 커지거나 그러면은 프로세서의 어떤 그 인스트럭션 셋 단위로 처리를 하는 프로세서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당연히 로드이고 그것들을 필터링하기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도 헤비해져야 되고 이런 그 프로세싱 타이밍이 늘어나는 거 대비 리스마스가 훨씬 늦어집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0m 앞에 갑자기 사람이든 물체든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달리는 차의 속도 대비 10m 앞에 있는 어떤 물체나 사람을 추돌하기 전에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예, 가장 근간은 이제 오토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오토 이머전시 브레이킹인데 브레이킹의 신호를 걸기도 전에 인식이 느려가지고 앞에 물체나 사람을 가격을 한다면은 실패된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인포테인먼트가 약간의 코프로세서나 서브 기능 또는 I/O 확장성 이런 기능으로 탑재가 된다면 에이더스는 요즘 리스판스라는 것 때문에 프론트엔드의 어떤 특정 엔진 또는 전체 기능을 담당을 하는 디텍션까지 전체 기능을 담당을 하는 하나의 원칩 또는 메인칩으로서 디자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런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뒤에서 한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EV 쪽, 예, 아까 말씀드린 어떤 모터 컨트롤 기반으로 한 시스템들 또 그것과 연동할 수 있는 어떤 배터리, 예, 배터리가 크고 양이 많죠. 그래서 그것을 잘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어떤 전자 시스템이 필요할 겁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DC 기반도 되지만 AC 기반도 필요할 수 있기에 그런 어떤 각 DC-DC 또는 AC-DC 그런 컨버전 기능들 그런 것도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던 이런 간단한 그 분류에서 실제 이제 인포테인먼트 먼저 이 편의성 위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고 어떤 식으로 또 발전을 할 것이며 지금 현재 어떤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포테인먼트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 인포테인먼트의 가장 주축이 되는 어떤 인포메이션, 예, 운전자 위주의 인포메이션이죠. 전방에 어떤 타코메타, 예, 여기서는 그 디스플레이로 표현이 됐습니다만 바늘 위주의 타코메타로 이루어졌던 클러스터 그리고 유리창 위에 표시가 되는 요즘에 HUD라고 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예, 이런 유저의 그 운전자에게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한 이런 인포메이션 시스템들 그 다음에 차량에 모두 동승되어 있는 운전자를 포함한 일부 엔터테인먼트와 일부 인포메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메인 시스템이죠. 예. 보통 그 내비게이션이 내장된 AV 그 센터 유닛을 헤드 유닛을 그 요런 내비게이션 또는 그 요런 어떤 소셜 네트워크까지 할 수 있는, 예, 요런 기능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HMI라는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가 있죠. 예, 터치가 됐던 어떤 제스처가 됐던, 예, 또 다른 그 센서들이 곧 더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즘 이제 운전자 주의 산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법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DMB나 동영상 시청을 제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안적으로 떠오르는 게 단축어로 써있는 RSE, 예, Rear Seat Entertainment의 약자입니다. 자, 운전자는 운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인포메이션 시스템도 같이 확인을 하게 되지만 동승자 같은 경우에는
자, 뭐 보조석에 뭐 뒷좌석에 사장님이 타고 계신다면은 그런 일도 가능할 겁니다. 예, 하지만 뒷좌석 그리고 승합차일 경우에 또 운전자와 조수자를 제외한 그 나머지 분들 모두 인포메이션보다는 그 다른 것들에 관심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리어시트 인포메이션이 아닌 RSI랑 이렇게 부르지 않고 리어시트 엔터테인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차에 4가지, 5가지 소스 자 한번 세워봅니다. DVD 플레이어 소스, MP3 플레이어 소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이미지 소스, 다음에 뭐 소셜 네트워크 소스, 또 가능하다면은 인터넷 브라우징까지. 자, 5개의 소스가 있습니다. 이 5개의 소스를 기존에는 하나만 고정시켜 놓고 또는 PIP로 2개로 고정시켜 놓고 모든 사람이 같은 거를 봤다고 하면은 지금은 RSE에서 또는 센터 유닛에서 각각 다른 소스로 다른 화면을 또 다른 동작을 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차에 어떤 그 대역폭이 큰 네트워크화로 돼가면서 외부와의 어떤 교통 흐름에 대한 제어, 그리고 교통 정보, 그리고 차와 차의 어떤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베이클 투 베이클, V2V 또는 V2I, 예, 뭐 베이클 투 인포메이션 뭐 이런 식으로 내부 외부 이렇게 망으로 엮어지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유닛들의 이 FPGA와 CPLD를 아우르는 PLD의 어떤 기능들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인포테인먼트 쪽에는 어떤 그 IO 컴패니언, IO 익스펜션, 예, IO 익스펜션이라고 하면은 어떤 IO의 확장이죠. IO 컴패니언이라고 하면은 IO의 확장 개념도 들어가지만 IO의 어떤 그 컨버전이죠. 예를 들어서 비디오가 LVDS로 나오는 메인 칩이 있고 반드시 뭐 디스플레이 포트나 미피 같은 인터페이스로 받아야 되는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선택의 폭이 없다면은 중간에 뭔가를 써야겠죠. 예, 그럴 때 요 PLD가 가장 적정 제품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또 디스플레이가 어떤 3D, 2D, 3D 컨버전이나 3D 전용 버벅거리지 않는 3D 전용 엔진이 필요하다면 예, 그때도 PLD가 적절한 대체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IO 컴패니언이 인포테인먼트에서는 주된 그 PLD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또 나오죠. 예, 크게 네 부류입니다. 헤드 유닛, 클러스터, RSE, 그리고 뭐 뉴 앤 이머징이라고 나오는데 이머징이라는 단어는 다들 아시죠? 예, 요즘에 그 뭐 스마트폰이나 또는 외부와의 어떤 통신 채널, 다음에 그 특정한 어떤 새로운 신기술들, 예,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여기서는 이머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헤드 유닛에서는 뭐 저런 어떤 클라우딩 기능 또는 당연히 오디오 비디오는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포함해서 진행을 해왔던 거고요. 소셜 미디어, 개개인의 소셜 미디어도 지금 하나둘씩 탑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그 타코미터 베이스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리어셜 엔터테인먼트는 FHD나 예, 어떤 뭐 UD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720p에서 1080p로 준비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드 유닛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거는 이제 아주 예전은 아닙니다만 MP3가 재생되는 그런 그 텍스트 베이스의 LCD가 들어가 있는 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을 보시면은 2D를 기반으로 한 약간의 3D 매핑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런 그 디지털 픽셀, 작은 픽셀 단위의 그 어떤 컬러 디스플레이가 지원이 되는, VGA가 지원이 되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휴대폰과
저런 미러링크가 되는 제품들도 속속 나오고 있고요. 나중에 그 어떤 하이엔드 제품을 본다면은 하이엔드 제품에는 그 소셜 네트워크 또는 3D 인터페이스 또는 제스처 인터페이스들이 들어갈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제품, 그 다음에 가장 하이엔드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 이런 형태로 그 가고 있다라는 지금의 하이엔드는 나중에는 또 베이직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추세로 지금 FCA가 디자인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많이 보시던 운전자분들은 많이 보시던 화면이죠. 10년 전이었어도 중간에 보시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가진 차량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 근데 많은 인기를 끌지 못했죠. 예, 역시나 굉장한 하이엔드, 뭐 포르쉐나 어떤 페라리나 이런 스피드 머신 같은 차량들의 경우에도 그 굉장히 비싼 차에 굉장히 이런 고급스러운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해도 되지만 저는 아주 그 전통적인 타코미터를 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어쨌든 어떤 차의 이미지, 요런 것과 많이 연관이 있을 거고요. 그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기존의 그 뭐 주유 계량기까지 타코미터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아날로그죠. 예. 그리고 지금 일부 이런 가운데 디스플레이를 넣거나 또는 양 사이드에 LCD를 각각 넣거나 이런 형태의 그 적절히 혼합이 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그 클러스터가 요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그 제품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지금 디자인이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60이라는 숫자가 확대가 되어 있죠. 자, 요 바늘이 6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바늘이 100으로 크면 어떻게 될까요? 100이 60만큼 커지겠죠. 자, 요런 다이나믹한, 디스플레이로 구현을 한 다이나믹한 화면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 같은 어떤 형상이 빨간색으로 디텍션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에이더스 쪽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 클러스터 부분에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혁신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존에는 어떤 타코미터 베이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에서 2D 베이스의 컬러 디스플레이, 그리고 3D 베이스의 저런 그 디스플레이까지 지금 서서히 디자인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FPGA가 내비게이션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보다 이런 클러스터 쪽에 쓰이는 디스플레이 쪽에 T콘으로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내비게이션 쪽에 쓰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상용화되어 있는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에이지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소량 그리고 차종마다 다를 거고 양도 소량이고 에이지 뜨기에는 부담이 많이 가중이 되죠. 그래서 FCA로 심플하게 IO 익스펜션이나 컴패니언이나 저런 그래픽 엑셀레이터 기능까지 넣어서 보조 칩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자, 옆에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북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테슬라라는 회사의 차량입니다. 자, 지난번 CES 쇼에 출품을 해서 굉장한 그 열화와 같은 환호를 받았던 제품입니다. 이 특정 모델에 탑재된 헤드 유닛이 1080p 베이스의 17인치의 터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헤드 유닛입니다. 풀 그 터치를 가지고 있고 그 터치로 모든 그 각각의 제어 장치들을 다 유저가 컨트롤 해줍니다. 물론 그거 외에 다른 장치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그 HMI 케이스로 요 테슬라 제품을 많이 거론을 하고 있고요. 요런 형태로
또 다른 또 완성차 OEM 업체에서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테슬라 제품의 요 대화면의 헤드 유닛이 대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많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과 차량 또는 차량과의 어떤 외부의 어떤 시스템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통신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모 차는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차의 상태를 확인을 하죠. 예. 그것이 다 이런 어떤 내부와 내부의 또는 내부와 외부의 이런 소통이 가능한 네트워킹이 존재해야 가능하겠죠. 예. 그런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도 점점 강화가 되고 있고 많은 부분 진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러링크라고 하죠, 보통. 예. 어떤 차의 현재 시스템을 휴대폰으로 보여주거나, 물론 이것도 네트워크 기반이 되겠지만 서두요. 그리고 폰에 보여주는 거를 차에다가 미러링크를 해주거나, 예. 그런 여러 가지 비슷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이제 HMI로서 아이폰의 시리 음성 인식이죠. 예. 또 뭐 삼성의 갤럭시의 S보이스 같은, 예. 요즘 음성 인식의 어떤 기술이 많이 올라갔죠. 예. 그래서 차에도 이렇게 점점 연동이 되고 있다는 거. 앞으로 HUD 쪽이 지금은 어떤 빛을 쏴서 전면 유리에 반사를 시키는 방법이라면은 아직은 좀 먼 얘기처럼 보입니다만 휴대폰에서도 카메라를 이용한 AR이라 그러죠. 가상현실이 아닌 증강현실, 예. Augmented Reality라고 합니다. 예. 버추얼 리얼리티가 이제 가상현실일 거고요. 예. 이런 증강현실 기법을 이용을 한, 예. 요런 방법들도 어떤 제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은 갈 길이 조금 멀어 보입니다. 왜냐면은 어떤 곡면에 어떤 일정 곡률을 가지는 그런 디스플레이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투과율도 일반 유리처럼 좀 높아야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직접 내리쬐는 어떤 빛이나 가시광선을 제외한 어떤 자외선, 적외선에 대한 이런 견딜 수 있는 신뢰성들, 예. 많이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RSE, 리어시드 엔터테인먼트. 요 RSE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행기 타보시면 비행기 앉아있는 앞좌석에 요 RSE 유닛이 달렸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중요한 포인트죠.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어뷰 카메라가 2014년도 9월까지 100% 장착이 의무화가 됩니다. 예. 여기 보시는 카메론 굴브라센이라는 어린아이가 과거에는 어떤 초음파든 카메라든 뒤쪽 화면을 볼 수 있는, 뒤쪽의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없었을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차가 후진을 해서 아이가 있는 걸 모르고 사고가 일어났죠. 예. 그래서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저런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예. 카메론 글로벌센 키즈 트랜스포테이션 세프티 액트, 예. 법 이름이죠. 예. 이 아이 덕택에 초음파 센서 그리고 리어뷰 카메라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차를 팔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1초 이내의 리스판스라고 하죠. 자, 요즘의 내비게이션들은 많은 기능들을, 또 표준화된 기능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OS를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OS란 놈이 노트북도 써보신 분들이 많을 테고 데스크탑도 마찬가지일 테고 대부분의 OS가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팅 속도가 느려집니다. 마찬가지로 ABN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래서 시동을 바로 켜고 바로 리어 기어를 넣으면은 뒤쪽 후방의 화면이 안 나옵니다. 겪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이거는 차의 결함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기술적인 결함이었죠. 예. 하지만 FCA가 사용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됩니다. 네. 부팅은 부팅대로 갈 거고 FCA는 카메라에 입력을 받아서 화면에 뿌려주면 되니까요. 네. 이런 기능들을 FCA가 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그 칩들에 비해서 FCA는 그 필터의 개수가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로드가 패러렐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회로로서 분산이 되기 때문에 리스판스가 아주 느려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1초 언더의 리스판스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아래 eCall 또 뭐 드라이브 디스트랙션이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eCall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쪽에서 이머전시 콜이라고 하고요. 위급 상황 시에 대부분의 그 우리나라는 어떤 개인정보 때문에 GPS가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그 어떤 그 기능을 호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야 됐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서 반드시 GPS가 있는 폰을 그 어느 일정 시점부터는 써야 됐고요. 그로 인해서 그 응급 상황에 빠졌을 때 그 구조대가 출동을 했을 때 해당하는 그 조난자들을 좀 더 손쉽게, 좀 더 빨리, 더 위급해지기 전에 구해줄 수 있는 이런 이콜이라는 시스템들을 구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쪽에 또 이런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밑에 이제 HUD 같은 경우에 어떤 그 HUD의 컬러를 바꾼다거나, 사이즈를 바꾼다거나, 또 글자체도 있죠. 예, 글자체도 바꾼다거나, 또 GUI의 배치나 어떤 형태를 바꾼다거나,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도 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FPGA가 어떤 용도로 실제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IO 컴패니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멀티플렉싱, 그리고 셀렉트 기능, 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IO 컴패니언으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A부터 Z까지의 모든 기능을 가진 칩이 있습니다. 그리고 A부터 Z까지는 아니지만 A부터 F까지의 기능을 가진 칩이 있습니다. 자, 실제 그 개발자든 유저든 사용하는 기능은 A부터 M까지라고 정의를 좀 합니다. 그러면은 A부터 Z까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칩은 M까지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기능들은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기능이 되겠죠. 하지만 쓰지 않는 기능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들에 대한 어떤 비용은 지불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바로 칩 단가와 직결이 되죠. 이럴 경우에 옵션으로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A부터 M 또는 그 앞쪽까지만 지원이 되는, 물론 M까지 딱 피트하게 지원이 되는 디바이스가 있다면 처음이다.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요구되는 스펙보다 조금 작은 스펙으로 디바이스를 선정을 하시고 나머지 기능들을 FPGA나 CPLD로 대체를 할 수 있게 구성을 한다면은 비용이나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봤을 때는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말씀을 이제 IO 컴패니언이라는 걸로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일반 픽스드 어떤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특정 포트가 특정 아웃풋으로 특정 기능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포트가 USB 3.0, B 포트가 SATA 이런 형태의 칩이라면은 어떤 SATA와 PCI 익스프레스 이렇게 포트를 바꾸려면은 디바이스를 바꾸거나 디바이스 안에 다이의 구성을 바꿔야 될 겁니다. 하지만 FPGA는 다시보드를 뜨지 않고 단지 FPGA를 운영하는 툴로서 이런 인터페이스 아웃풋을 재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과 비용을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다음에 멀티플렉싱, 셀렉션 기능들. 네. 예를 들면은 인풋 소스가 한 서너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두세 개를 하나로 합쳐서 보내거나 또는 1, 2, 3, 4 중에 2번, 4번만 따로 보내거나 요런 그 먹싱이나 셀렉션 기능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요때 각각의 포트를 다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를 쓰셔도 되지만 간단히 한두 개만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디바이스만 쓰시고 바깥에 어떤 FPGA나 CPU를 쓰신다면은 효율적이 되겠죠. 오토마이제이션이 되겠죠. 네. 다음에 세 번째로 이미지 비디오 펑션하고 LCD 패널 펑션이 있습니다. 이미지 비디오 펑션이라고 하면은 그 타코미터 쪽에 쓰였던 어떤 그 클러스터 그리고 내비게이션 쪽에 어떤 3D 엔진 이런 2D, 3D에 관련된 엔진들 그리고 퍼채널 AVM 같은 경우에는 그 fisheye 그 카메라가 광각이죠, 광각. 어안 카메라라고 하죠. 물고기 눈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 실제 시몬 센서로 입력이 들어올 때는 직선이 다 곡선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펴주는 기능들. 그리고 어떤 버드 아이 뷰 형태로 차량 위에서 꼭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능들, 이미지 컨버전들, 이런 기능들이 프로세서에서 그 하드웨어 블럭이 아닌 프로세서에서 하게 되면은 그 굉장히 많은 프로세서 로드가 걸립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드웨어적으로 FPGA 내에서 처리를 하면은 특별한 로드 없이 원하는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통 LCD 또는 OLED 또 뭐 이런 비슷한 일련의 디스플레이들은 반드시 그 특정 뭐 LED에 쓰던 디스플레이 포트든 또는 뭐 V/1이든 또는 뭐 미피든 이런 비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LCD에 맞는 타이밍으로 컨트롤을 해줘야 디스플레이에 정확히 올바르게 화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 티콘 기능들, 에이직화가 많이 돼 있는 경우에는 티콘 기능이 필요가 없을 거고요. 에이직을 뜰 수 없는 소량일 경우에는 티콘을 사서 디스플레이를 맞춘다면은 그거는 비용이 더 거꾸로 올라가겠죠. 그 반대의 경우로 많이 쓰는 패널을 만들어서 또는 적정 수준의 패널을 선택을 해서 이 FPGA 내에 티콘을 내장을 시킨다면은 또 다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어떤 그 LVDS에서 RSDS 또는 미니 LVDS 또는 그 인베디드 DP 또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비디오 인터페이스들 컨버전하는 그런 부분에 사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 포트 다섯 번째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런 나머지 부가적인 기능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슬슬 USB 3.0 슈퍼 스피드가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PC 레벨에서는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차이는 아직 2.0도 채 들어가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그 메인 칩들은 2.0을 이제 탑재를 하기 시작했고요. 3.0을 넣겠다고 로드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메인 칩의 기능이 충분하고 USB 3.0만 넣어주면은 참 좋겠다라고 할 때, 자, 메인 칩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FPGA로 US 3.0 기능을 올려서 메인 칩과 연결을 해준다면은 3.0이 서포트가 되겠죠. 네. 이런 그 대체적인 통신 인터페이스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그 밑에 뭐 특정 뭐 소프트웨어 베이스의 라디오라든가 또는 그 이제 요즘 서서히 그 떠오르고 있는 AVB 이더넷 AVB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FPGA가 그 쓸 수 있는 형태를 또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실제 그 처음에 소개드렸던 각각의 제품들의 FPGA가 어떤 형태로 녹아 들어가는지를 자, 이렇게 그 글로만 설명을 드려서는 조금 이해가 부족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전체 그림이죠. 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전체 그림입니다. 헤드 유닛이 있고요. 여기 보시는 헤드 유닛이 있고요.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갖춘 프론트 모니터를 갖춘 이런 헤드 유닛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동을 하는 리어실 엔터테인먼트 RSE 모듈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는 또 다른 소스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또 이제 인포메이션에 연동이 되는 어떤 클러스터들, 클러스터들이 있고요. 그 클러스터나 또 그 메인 헤드 유닛과 연결이 될 수도 있고 클러스터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HUD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각각의 유닛들은 또 외부의 어떤 통신 환경에 노출이 돼서 서로 소통이 가능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 개략적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각각의 그 디테일한 면모들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그 가장 많이 쓰는 컨셉이고요. IO 컴패니언이죠. 어떤 특정 그 SoC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가 그 인풋이나 아웃풋이 한정이 돼 있을 거고, 내가 필요한, 유저가 필요한, 개발자가 필요한 그런 어떤 인아웃 스펙이나 기능들은 모든 사람의 오감을 다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요구된 스펙에서 한 단계 빠지는 칩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외부에 나머지 기능들을 채울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PLD 디바이스를 배치를 한다면은 이쪽에 그 나머지 기능들을 실어둠으로써 기능의 어떤 최적화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와 또 더불어서 기능의 최적화는 곧 가격의 그 적절함이나 인하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셀렉터 아까 그 멀티플렉싱하고 셀렉싱 부분 쪽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특정 SoC의 어떤 그 시스템에서 나오는 뭐 내비게이션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비디오가 있을 거고요. 다음에 BD나 DVD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소스가 있을 거고요. 다음에 어떤 미디어 플레이어, 뭐 DivX 플레이어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쪽에서 나오는 소스가 있을 거고요. 다음에 카메라나 또 뭐 리어 카메라나 서라운드 카메라나 이런 카메라에서 헤드 유닛을 들어와서 나오는 또 하나의 또 디스플레이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의 5개의 디스플레이를 요런 그 운전자, HMI 인터페이스를 통한 운전자 쪽한테, 다음에 동승자, 조수석 동승자, 또 그 후면 쪽 그 뭐 동승자, 레프트, 센터, 라이트 뭐 이런 각각의 유저들한테 같은 화면이 아닌 다른 화면들을 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한 군데서 처리를 한다면은 엄청난 로드가 걸릴 거고 엄청난 바틀렉이 생길 거고 열도 엄청나겠죠. 그리고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런 패스들을 먹싱 또는 셀렉싱 해줄 수 있는 이런 PLD 디바이스를 곁들여 쓰면은 기능을 구현하는데 좀 더 손쉬워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이폰의 뭐 미러링크를 통해서 어떤 그 기능들을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없는 기능들을
이렇게 또 PL을 통해서 추가 연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요거 뭐 요즘에 디스플레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운전석에서 봤을 때 또는 조수석에서 봤을 때 그 약간의 그 편광 기술을 응용한 그런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만, 보통의 디스플레이는 화면을 반으로 쪼개거나 아니면 하나의 화면에 합쳐서 하나로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각각 다른 인터페이스를 이 FCA 쪽에서 받아서 T콘의 기능까지 해서 하나의 어떤 디스플레이에 쏴주는 이런 기능들, 이것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인풋 셀렉팅 하거나 그 리프팅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그 카메라에 별도 입력이 있고, 자, 이 경우에는 그 카메라를 다이렉트로 프로세서가 아닌 FC에 넣어서 아웃풋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 위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게 GPU가 내장된 그 어떤 프로세서라고 하면은 OS가 올라가서 부팅에 제한적인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FC를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와 별도로 그냥 카메라를 바로 이쪽에 물려서 어떻게 뭐 믹싱을 해서 혼합하거나 먹싱을 하거나 이런 혼합된 PIP를 쓰던 아니면 뭐 오버레이 멀티레이어를 쓰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면 구성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인포테인먼트에서 그 FPG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그 대표적인 부분은 I/O 컴패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인포테인먼트 쪽에 다른 분야는 어떻게 FCA를 써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I/O 컴패니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커넥티비티입니다. 연결에 대한 자율성, 개수가 여러 개에서 하나에서 여러 개, 인터페이스 종류가 양쪽에 다릅니다. 자, 이런 커넥티비티의 어떤 플렉시블이 기본 모토가 돼서 어떤 컨트롤을 위한 CAN, WIN, 그리고 대용량의 MOST, FlexA 이런 인터페이스들, 차량용 인터페이스죠. 다음에 대량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USB, SATA, PCI 익스프레스, 또 이더넷 베이스. 다음에 비디오에서 많이 쓰는 인터페이스들. 자, 전통적으로 LVDS 많이 쓰죠. HDMI, 디스플레이 포트, MIPI, V/1 많습니다, 종류가. 자, 다음에 와이어리스. 자, 와이어리스를 베이스밴드 역할 없이 바로 붙일 수는 없겠지만 어떤 와이어리스 들어오는 것도 뭐 블루투스, 와이파이, 3G. 자, 컨버전 돼서 넘어오는 어떤 시리얼이나 패러렐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각각의 그 출력에 맞는 걸로 컨버전 또는 여러 가지 그 가지치기를 해서든 신호를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용도로서 FCA는 쓰임새가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포테인먼트 쪽에 그 알테라 FCA가 포지셔닝 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를 드리면, 대표적인 그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커넥티비티 플렉시블입니다. 그래서 그 I/O 컴패니언이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2D와 3D의 어떤 그래픽 필터링, 그래픽 컨버전, 그리고 어떤 그래픽 그 효과들, 이런 것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2D, 3D 엔진들을 프로세서가 아닌 FC에 장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세서에 들어있는 2D, 3D 엑셀레이터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거는 소프트 엔진이 아니고 그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다이렉트X 같은 하드웨어 엔진이죠. 프로세서에 들어가는 MMU 블럭처럼. 그 쉬운 예로 PC에서
다이렉트X를 구현을 해 보시면 그 기능을 하드웨어 블럭 기능을 업 시켜놓고 소프트웨어로만 렌더링 하실 때 하고, 하드웨어 그 가속기라는 거를 켜놓고 렌더링 할 때 하고, 그런 어떤 부드러움과 그 표현의 속도의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하드웨어 가속기 기능이 FPGA로 검증을 해서 일반 에이직 실리콘 다이로 만드는 겁니다. 없는 거라면은 당연히 FPGA에 넣는 게 빠를 거고요. 프로세서가 무한정 빠르다면은 그냥 프로세서를 쓰셔도 됩니다. 이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많은 비디오 관련된 IP들. 예. 요즘에는 이런 것들도 이제 서서히 비디오 쪽으로 많이 포커싱이 되면서 비디오 IP들도 점점 차량 쪽으로 많이 쓰임새가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커넥티비티, 커넥티비티의 플렉시블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차량용, 대용량 데이터용,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인터페이스들,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강좌에서는 펑셔널 세이프티라는 거는 거론을 안 드릴 텐데요. 자, 차량용의 어떤 반도체 디바이스로서는 AEC 큐백이라는 어떤 서티피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어떤 특정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해주고 모든 제품의 전 프로세스를 다 일일이 검토를 해주는 ISO 16162, 예, 펑셔널 세이프티라고 하죠. 예, 그런 것도 같이 구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큐백 인증을 받은 요런 디바이스들로 전용 니오스가 됐던 암의 코텍스 A9 프로세서가 됐던 요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서로 부가적으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런 또 차량용 IP들, 네,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이런 디바이스에서 이런 프로세서와 이런 인터페이스로 손쉽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커터스 툴들, 그리고 시뮬레이커에서 만든 필터를 바로 HDL로 컨버전을 할 수 있는 어떤 DSP 빌더 툴들, 예, 이런 것들을 이런 툴들로 만들어서 비슷한 타겟의 디벨롭먼트 킷에 다운로드를 하시면, 예,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많은 기능들을 검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쪽을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고요. 인포테인먼트의 FPGA가 쓰이는 쪽의 핵심은 IO 컴패니언입니다. 다른 말로 커넥티비티 플렉시블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예. 플렉시블 커넥티비티 같은 얘기입니다. 예. 인풋, 아웃풋,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떤 종류의 인풋이건 아웃풋이건 어떤 종류의 인아웃 개수건 또 중간에 어떤 또 컨버전이건 각각 필요한 만큼의 최적화로서 다양하게 컨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툴이 익숙치 않다면 요 FC의 밸류의 타임 투 마켓에서는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툴이 익숙하고 최적화를 잘 해낼 수가 있다면 타임 투 마켓은 언제든 가능할 겁니다. 프로세서가 나오기 전에도 분명히 시장에 먼저 나와서 선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요 안전과 직결된 요 시스템에 알테라가 FCA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인포테인먼트의 편의성을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제는 에이더스의 안전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요즘에 그 구글의 셀프 드라이빙 카라는 그 어떤 동영상 광고를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자, 구글, 토요타, 또 아우디, 또 그 외에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많은 이런 기능들을 그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셀프 드라이빙 카가 그 실제 도로상에서 일반 유저가 운전할 수 있는 레벨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단언은 못합니다. 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하지만 그 구글 쪽에서는 그 컨셉으로서 셀프 드라이빙 카를 그 점점점 그 어반 레벨로 확대를 해가면서 그 자동 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예, 그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 모토 자체가 이제 액티브 세이프티 리서치 베이클이라는 안전 제일주의라는 이제 그런 차량을 그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 드라이빙이라는 기능, 자 파일럿 드라이빙 외에 그 또 다른 그 모 회사에서는 운전 대행이라는 그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일럿 드라이빙은 이제 뭐 파킹을 자동적으로 해준다거나 그 운전하는 것을 이제 대행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안전과 직결된 에이더스의 시장이 법 규제와 맞물려서 뒤에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법 규제와 맞물려서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2025년까지 풀리 그 자동화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지금 현 시점이 2013년도입니다. 네. 일부 레벨에서 자, 차의 스피드는 보통의 차들이 고속도로에 스피드 리밋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뭐 100km, 110km 그렇죠. 예. 이 고속 상태에서의 나는 사고보다 60km, 30km 이내에서 사고가 나는 사고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셜이라는 단어가 붙었고요. 아직 고속에서의 어떤 안전 개념은 아직은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개념이 아닐까 싶고요. 예, 그 지금 현재의 저속에서 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보행자 안전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 사고율을 낮추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법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이제 유로 엔캡이라는 그 트레이드 마크가 보이실 거고요. 이 유로 엔캡은 어떤 기관이냐면은 New Car Assessment 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즉, 그 어떤 신차에 별을 매깁니다. 자, 별을 하나부터 5개까지 매기겠죠. 그래서 유로 엔캡에서 별 5개를 에이다스 제품에 대해서 받은 차량들은 소비자들로부터 굉장한 그 좋은 피드백을 받을 겁니다. 즉 판매량과 직결이 되겠죠. 실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 엔캡에서 제정한 것들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 A, B, CT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에이더스 그 차량의 어떤 전자제품과는 조금 거리가 동떨어지지만 이런 그 패시브 세이프티 관련된 그 아이들 그 카시트로 다들 아실 겁니다. 예, 이런 그 어린아이 보호를 위한 이런 프로텍션 기능들 그리고 그 보행자 기능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죠. 예,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기능들 그리고 그 시 외곽지에서 그 어떤 그 어번 관련된 그런 안전 기능들 여기서 말하는 AEB가 오토 이머전시 브레이킹 아까 말씀드린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위험이 발견이 되었을 때 자, 차가 굉장히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위험을 빨리 감지를 해서 빨리 브레이크 시스템한테 넘겨줘야 최소한의 로스를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아주겠죠. 또는 속도를 줄여주겠죠. 예. 그래서 그 가장 빠른 게 요 A, B, CT 레벨에서 CT 레벨에서 14년도까지 100% 장착이 의무화입니다. 다음에 보행자 인식이 16년도에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번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법 규제 때문에 에이더스가 지금 요즘 화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각 나라의 그 AB 규제 사항은 어떤가 살펴보면은 보통 이제 그 유럽이 엔캡이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미국 북미 쪽이나 또는 일본 쪽, 한국 쪽 마찬가지로 그 엔캡이라고 같이 이런 식으로 통칭합니다. 예, US 같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 교통국이죠. 예, 교통국에서 그 지금 당장 시행을 하는 게 어떤 FCW, 포워드 콜리전, 또 레인 디퍼처 하는 시스템들, 예, 이런 것들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이 또 그 오토 이머전시 브레이킹입니다. 마찬가지로 금방 보신 그 유로 엔캡에서 마찬가지로 그 A, B 레벨이 있던 거를 보셨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역시나 요 오토 이머전시 브레이킹을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이트 타임 AB라는 요거는 밤이 되면은 어두워지죠. 어두워졌는데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오면은 어느 정도 헤드라이트가 닿는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운전자는 그게 보행자인지 또는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사전에 사람이 지나가는 걸 카메라 또는 어떤 적외선 또는 어떤 레이더, 라이더 이런 시스템으로 발견을 해내서 브레이크 시스템을 작동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법이 곧 다가오고 그와 맞물려서 완성차들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아까는 전체 차량에 대해서 편의성을 이야기를 하는 인포테인먼트, 다음에 안전을 이야기하는 에이더스, 다음에 요즘에 이제 에너지 때문에 하이브리드나 일렉트릭 베이클이 이제 또 올라오는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이 차에 에이더스가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쓰이고 있고 쓰일 예정인지를 한눈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자, 전면에는 이런 식으로 그 전면에 어떤 앞서가고 있는 선 차량의 어떤 거리를 측정을 해서 선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뒷차도 운전자가 그 의식하고 있지 못할 경우에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이런 포워드 컬리전 시스템들.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많이 쓰이고 있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일정 속도에 셋을 해놓으면은 그 차는 항상 그 속도로 전방을 향해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전방에서 그 달리는 차량이 느리게 가서 차량과 차량의 간격이 가까워진다면은 속도를 줄여야겠죠. 근데 운전자가 인식을 못했다면은 차량이 임의로 줄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그 고급 차량 또는 그 저가형 차량이나 하더라도 옵션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레인 디퍼처.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그 다른 데를 주의가 분산이 돼서 다른 데를 보고 있다가 차선이 벗어나는 것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차가 스스로 인지를 해서 운전자한테 알려주거나 또는 제자리로 돌려주거나, 예, 그 제자리로 돌려주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조금 악유가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레인을 그 디퍼처해서 운전자한테 워닝을 해주는, 예,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전방의 시스템들이 될 거고요. 다음에 후방, 예, 그 후방은 이제 주차를 하거나 주차된 차량을 출고를 하거나 그럴 때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요 블라인드 스팟 디텍션처럼 그 사각지대에 있을 때 후면도 사각지대지만 사이드 미러로 보게 될 경우에 측방에 있는 차량이 안 보일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사이드 미러도 그 차에 비해서 기존 차들에 비해서 사이즈가 커져서 사각지대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부분조차도 아예 사각지대를
전자 시스템이 발견을 해서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그래서 차선을 변경을 할 때 그런 정보들을 미리 다 감안해서 사고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예, 그런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리어 카메라도 이런 그 전후 좌우를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라운드 카메라가 또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야간에 상대편 차의 그 빛의 조향이죠. 예, 운전 핸들의 조향이 아닌 빛의 조향. 상소리 말로 쌍라이트라고 하죠. 네. 쌍라이트를 위로 올렸을 때, 상향등을 위로 올렸을 때 상대편 운전자의 그 시야를 방해하는 조건이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상향등을 좌로 우로 또는 상으로 하로 조정을 해서 상대편 운전자를 보호하는, 또 그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자동으로 상향등을 켜주는, 예, 이런 시스템들, 하이빔 컨트롤, 뭐 하이빔 어시스턴스, 뭐 여러 가지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버 모니터링, 네, 운전자가 그 어떤 상태인지를 차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운전자가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다거나 운전자의 그 동공 상태를 확인을 해서 지금 굉장히 졸린 상태이거나 또는 실제로 눈이 감겨서 자고 있거나 이럴 경우에 운전자를 빨리 깨워야겠죠. 아무리 안전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어도. 네. 그 셀프 드라이빙 카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잠이 들면 안 되겠죠. 네.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들. 다음에 이런 그 나이트 비전, 예, 그 야간에 어떤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운전자의 어떤 또 다른 인포메이션을 위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예, 이런 기능들을 그 FPGA로서 리스판스를 줄이면서 일반 AJ이 보편화되기까지 많이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전체 차에서 보여줬던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예. 그 포워드 컬리전이죠. 예. 어느 일정 거리에서는 워닝을 주다가 점점 더 가까워졌을 때는 브레이크를 아예 밟아서 속도를 제로로 떨어뜨립니다. 속도를 제로로 떨어뜨려서 사고가 안 나게 미연에 방지를 하는 기술이죠. 네. 그래서 그 ISO 26112 레벨로 뭐 ACL 레벨로 C나 D를 그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이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들, 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자가 설령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뛰어들었다 하더라도 사고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쓰고 있을 때 전방의 차량과 그 속도가 달라서 차량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예,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는 차량의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 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예. 요즘 많은 제품에 많은 차량에 이런 그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레인 키핑 또는 레인 디퍼처 하는 그 시스템이죠. 레인 키핑 같은 경우에는 핸들을 억지로 차 스스로 돌려서 원래 레인으로 돌아오려는 특성 때문에 많은 운전자의 오해를 샀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의 대세는 그 레인 키핑이 아닌 레인 디퍼처 워닝이 되고 있고요. 네, 차선을 벗어나면 워닝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대표적인 기능, 그 여기는 HUD의 기능을 장착을 했지만 사실은 그 요 트래픽 사인 신호 표지판이죠. 예. 신호 표지판이 지금 현재 달려가는 속도 대비 그 대표적으로 이제 과속일 경우에 또는 그 뭐 낭떠러지일 경우에, 예, 그런 여러 가지 표지판을 인식을 스스로 해서, 예,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이거는 이제 HUD로 시각적인 방법으로 알려주는 케이스일 거고요. 예. 요즘의 내비게이션은 이제 GPS 베이스로 소리로도 알려주죠. 예.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뭐 의자의 뭐 진동을 알려준다거나,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서라운드 뷰, 예, 보시면은 어떤 그 차의 위쪽에서 봤을 때처럼 보여주는 이런 기능, 그리고 그와
또 반면에 어떤 후방 또는 전방, 레프트, 라이트 이런 각각을 볼 수 있는 이런 화면들을 그 조합해서 보여주는 이런 그 서라운드 뷰 쪽에도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블라인드 스팟,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죠. 다음에 그 아까 그 카메론 그 키즈라는 아이의 사고 이후에 그 장착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이런 그 후방 카메라들, 울트라소닉 그런 센서들과 함께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자, 그럼 과연 저런 기능들은 뭐를 기반으로 저렇게 센싱을 할 수 있을까? 예. 현존하는 센서들을 여기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많이 쓰였던 제품은 레이더죠. 네. 근데 레이더는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자, 레이더가 보시는 것처럼 밀리터리 장비에 많이 쓰였습니다. 항공기에 많이 쓰였습니다. 네. 그런 제품들을 차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고가이죠. 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올랐던 게 카메라로서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없겠느냐라고 그 카메라 하나죠. 예. 카메라 하나를 써서 그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요즘에 그 디스플레이들은 그 3D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 당연합니다. 당연히 3D 기능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있다면 3D 기능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자, 사람이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계속된 학습 효과에 의해서 전방의 저 물체가 나랑 어느 정도 거리 정도로 떨어져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모노 카메라의 단점을 극복한 게 바로 스테레오 카메라입니다. 거리, 즉 전면에 보이는 화면의 뎁스를 알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레이더의 그 고가라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레이저 기반의 어떤 밀리미터 웨이브의 전파 베이스가 아닌 레이저 기반의 그 레이더를 라이더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이제 라이더가 가격적으로는 떨어졌다고 해도 이제 단점이 이렇게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면으로서 보이지만 라이더는 점으로서 보인다는 거. 이게 그 어떤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레이저 포인터 찍어 보시면은 물론 빛이 퍼지게 일부러 만든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직진을 그 레이저라는 특성 때문에 직진을 하게 되죠. 퍼지지 않고 산란이 되지 않고. 네. 그래서 점으로 표시가 된다는 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적절히 어느 정도 혼합된 형태로 쓰이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단독적으로 그 특정 목적에 한해서 쓰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제품들에 대해서 알테라는 그 각각의 제품들을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 이런 센서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센서의 그 다음 그 디텍션 센서들을 컨트롤하고 그 컨트롤한 결과로 받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전방에 측방에 뭐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디텍션 기능을 구현을 함에 있어서 FPGA의 장점은 무엇이냐? 아까는 단적으로 리스판스라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포테인먼트에서도 잠깐 언급은 드렸지만 이 FPGA의 최대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판스입니다. 위험이 닥치기 전에 빨리 브레이크를 동작을 시킬 수 있도록 빨리 유저한테 드라이버한테 알람을 줄 수 있도록 리스판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리스판스가 특정 조건 하에 시간이 길어진다면 벌써 사고가 난 이후에 알람이나 브레이크가 작동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이더스에서는 이 리스판스를 굉장히 중요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분석 자료를 좀 내놨습니다. 이 위쪽 그림을 보시면 세로축을 보시면 세로축은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시죠? 예. 레졸루션이 커지면 한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도트 개수도 그만큼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같은 양을 처리를 하기 위해선 초당 프레임이 느려질 겁니다. 해상도가 올라가면은 느려질 겁니다. 하지만 GPU 같은 경우 어떤 이렇게 해상도가 많이 높아진다면은 속도가 확연하게 줄어들겠지만 FPGA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네. GPU도 프로세서 코어가 여러 개라면은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FPGA는 필터를 좀 더 강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하드웨어로 구현이 되어 있는 블럭들이고 패러렐로 구현을 하기 때문에 속도 저하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와 반면에 어떤 프로세싱 타임, 리스판스와 직결되는 타임이죠. 예. 프로세싱 타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자, 작은 사이즈에서 큰 사이즈로 레졸루션이 바뀔 때 DSP나 어떤 프로세서는 그만큼의 도트 베이스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320, 240 대비 640, 480일 경우에는 거의 길이로선 2배지만 면적이기 때문에 4배가 되죠. 예, 그래서 스피드가 4배로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640, 480 대비 그 2배의 사이즈로 늘어날 경우에 길이가 2배지만 면적이기 때문에 4배입니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4배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FPGA는 하드웨어 블록으로 패러렐로 구현을 하기 때문에 속도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자, 아까 비슷한 예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PC에서 다이렉트X 렌더링을 하실 때 소프트웨어 렌더링을 하셨을 때 하고 하드웨어 렌더링을 하셨을 때 하고 프로세서가 이미 여러 개의 멀티 프로세서이고 굉장히 속도가 빠른 프로세서라면은 아주 헤비하지 않다면은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매우 큰 사이즈의 그 동영상을 재생을 시키거나 렌더링을 시킬 경우에는 얘긴 다르죠. 네. 프로세서는 버벅버벅 되겠죠. 소프트웨어 렌더링을 했을 경우. 소프트웨어 렌더링을 한다는 의미는 모든 계산과 모든 필터링을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세서에서 인스트럭션 셋 단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곱절곱절로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하드웨어 렌더링을 한다는 거는 프로세서 코어 안에 같이 들어있는 하드웨어로 설계된 가속기로 돌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FPGA로 설계된 거를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FPGA가 이렇게 속도 저하 없이 동작이나 아웃풋이나 리스판스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전체 에이더스에서 제일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유념을 하셔서 정말로 완성된 에이직이 나오기 전까지는 에이더스는 리스판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예,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에이다스에서의 어떤 FPGA의 이득은 단적으로 이 네 가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센서 타입을 다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레이저 또는 라이더 또는 밀리웨이브 레이더, 또 뭐 카메라는 싱글 카메라일 수도 있고 스테레오나 멀티 카메라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인프라레드나 또는 어떤 울트라 사운드, 울트라 소닉, 예,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센서 타입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DSP의 어떤 플로팅 포인트의 정확한 필터링과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한 기능들을 프로세서에서 고속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DSP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DSP 기능을 하드웨어적으로 FPGA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인터페이스들, 예, 고속의 인터페이스건 저속의 인터페이스건 종류가 뭐가 됐던 여러 가지의 커넥티비티 플렉시빌리티는 비슷합니다. 네. 다음에
어떤 ISO 26162와 AC 큐백을 포함한 어떤 펑셔널 세이프티 기능들, 예, 기능이라기보다는 어떤 인증과 절차겠죠. 네. 그리고 그와 수반되는 어떤 비용들, 네. 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장점들로 FPGA의 선택 폭이 에이다스 쪽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에이다스 쪽에 어떤 제품군과 그리고 에이다스 쪽에 FPGA가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실제 그 안에 어떻게 FPGA가 쓰이고 어떤 식으로 지금 구현이 되고 있고 실제 구현이 돼서 데모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예, 그런 것들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카메라 두 개를 가진 시스템이죠. 네, 카메라 두 개의 그 어떤 이미지 프로세싱과 두 카메라의 어떤 캘리브레이션 또는 디스토션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론트 엔진 블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뒷단에서 그 앞단에서 넘겨준 비디오 데이터를 애널라이즈하는, 예, 그런 시스템들을 갖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비디오 아웃풋들을 다시 디텍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세서 쪽이나 또 다른 FC로 넘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단일 카메라죠. 리어 카메라. 자, 트렁크 그 열리는 부분 쪽에 보통 리어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자, 요즘에는 좀 많이 상용화가 돼서 원칩으로도 많이 나와 있죠. 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알타라의 FCA도 그 메인칩을 대신해서 또는 메인칩과 같이 요런 리어 카메라 사이즈에 피트하게 메인칩과 더불어 또는 알테라 칩이 독립적으로 또는 같이 그 서로 기능을 보완하거나 아니면은 딱 하나로 피팅해서 쓰거나,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보드에 이런 작은 사이즈의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4채널의 카메라 인풋을 받아서 그 요 왼쪽에 보시는 그 뭐 버드 아이 뷰 또는 뭐 탑 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몇 개의 카메라로 위에서 본 것처럼 주차를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가 주차를 잘 할 수 있게 이런 그 뷰를 보여주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더와 여기 보시는 뭐 그림이 좀 비슷해 보입니다만 카메라와 레이더 또는 라이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 두 개를 결합한 어떤 퓨전 형태인 거죠. 퓨전 형태로 싱글 PCB 베이스로 이런 기능들을 그 구현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초기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능, 그 크로스 컨트롤의 레인 키핑, 레인 디퍼처 이런 기능들을 써볼 수도 있을 거고, 이제 디텍션 기능을 강화를 해서 어떤 그 보행자 인식 기능들을 넣으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레이더 하나에 카메라 하나가 아닌 카메라 두 개를 넣어서 그 스테레오 카메라의 어떤 그 거리 기능까지 더 강화를 시켜서, 네, 인식률도 더 올려서 여러 가지 이런 인식 기능들을, 디텍션 기능들을 추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각각 이제 뭐 같은 퓨전 제품으로 봤을 때 저가형, 이제 고가형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데모 이제 첫 번째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하나와 레이더 하나를 각각 하나씩 써서 알테라의 그 사이클론 디바이스에 포팅을 한 센서 퓨전 제품입니다. 예. 레이더, 델파이 레이더 유명하죠. 예, 델파 레이더 하나에 앱티나 또 유명하죠. 예, 앱티나 카메라 하나를 써서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인식을 하고 레이더는 레이더대로 인식을 해서 어떤 그 화면에 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한 그 동영상 데모를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센서 퓨전 데모 1의 동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센서 퓨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 하나씩을 가지고 이렇게 전방 차선 또는 옆 차선에 지나가는 차량들을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까울 때는 빨간색, 이제 거리가 좀 떨어지면 노란색, 조금 더 떨어지면 이제 녹색으로 바뀌는 그렇게 색깔 구분을 시켜 놓았고요. 그리고 이 타겟하는 요 좌표값 대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차가 추돌할 때까지의 어떤 시간 또는 현재 속도로 달려가고 있을 때 그 추돌할 시간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리를 판독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 센서 퓨전 1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가 덜 되었고 퀸 트랜시버가 그 외부에 익스터널로 따로 쓰인 그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그 SOC에 포팅된 데모 2 같은 경우에는 캔 트랜시버가 SOC 페리퍼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로직이나 외부의 디바이스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그 센서 퓨전 안에 이제 동영상을 그렇게 보셨고요. 다음에 업그레이드 된 그 알테라의 새로운 디바이스인 사이클론 5의 SOC에 새로 이 센서 퓨전의 기술을 포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센서의 사양들은 동일한 것이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SOC를 쓰게 되면서 리소스가 많이 오토마이즈가 됐습니다. 리소스가 많이 줄었죠. 하나의 디바이스로 그 기능들을 다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파워가 좀 올라갔습니다. 대신에 그 SDI 트랜시버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걷어낸다면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센서 퓨전 데모 2의 데모 동영상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네, 센서 퓨전 2의 데모를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1과 비슷한 윤곽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타겟을 좀 늘렸고요. 타겟은 보드에 있는 텍트 스위치로 타겟의 개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12개가 맥스로 된 세팅이고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외에 오버레이로 올라가 있는 이런 GUI들을 형태를 좀 바꿨고요. 보시면은 크게 바뀐 거는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SOC 디바이스가 사용이 되면서 많이 옵티마이즈가 되고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세 번째 데모로는 스테레오 비전, 즉 그 카메라 2개를 가지고 전방에 어떤 물체나 차량이나 차선을 인식을 하는 그런 에이더스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카메라 2개를 가지기 때문에 3D 구현이 가능하겠죠. 사람 눈처럼. 그래서 그 일정 학습을 거쳐서 일정 거리에 있는 그 일정 전방에 있는 그 물체나 지점이 어느 정도 거리인지가 이제 판독이 가능할 거고요. 이 제품은 그 데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타틱스 베이스의 그 데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경량화를 위해서 사이클론 베이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도쿄 공대죠. 그 매사추세츠 MIT처럼 그 도쿄 쪽에 TIT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계신 닥터 사네요시라는 분이 요 스테레오 비전 제품을 설계를 했습니다. 발명가입니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발명가고요. 지금 에이더스라는 제품이 이렇게 활발해지기 이미 10년 전에 2009년도 시절에 이 제품을 발명을 해서 일본에 그 많이 팔리진 않지만 그리고 많이 유명하진 않지만 스바루라는 차에 탑재를 시켰습니다. 그 제품이 1세대, 2세대, 3세대 제품을 거치면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실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메론 키즈라는 친구 때문에 생긴 이제 후방 카메라에 대한 그 의무 장착 법 규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예. 그로 인해서 그 FCA 쪽으로 빠른 리스판스 때문에 후방에 카메라를 이미지 프로세싱하고 다음에 요런 후방의 어떤 핸들의 조향 각도에 따른 그 후방의 차량 진행 그 경로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이런 그 디자인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ADAS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또 이 FCA가 ADAS 속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ADAS 시장은 법 규제의 압박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그 마켓 분석가들은 2020년도에 17빌리언까지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OEM, 즉 완성차 업체들은 ADAS 기술들을 축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와 맞물려서 빠른 그 응답 속도 리스판스를 가지고 있는 FC에 대한 요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ADAS 쪽의 FCA는 리스판스라는 빠른 리스판스라는 굉장한 장점 외에 아까 보여드렸던 인포테인먼트 쪽에 어떤 플렉시빌리티나 커넥티비티나 이런 여러 가지 장점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구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토모티브 오늘 인포테인먼트와 오토모티브 또 에이다스 쪽에 크게 이 큰 두 축을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작년 또 그 전에 또 그 10년 전, 5년 전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차량의 편의성의 기능뿐만이 아니고 이런 에이더스의 안전과 직결된 기능들조차도 기존의 기구나 이런 금속 그런 부분들이 차지해 있던 차에서의 공간을 점점 반도체와 전자제품들이 많은 양을 대체를 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 오늘 이 웨비나에 참여를 하신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오토모티브 관련된 분야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고로 지금 현재 IT 분야를 개척을 하고 있고 IT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오토모티브에 관심을 가지고 오토모티브에 접근을 하신다면은 재미있는 전자화되어 있는 제품들을 만들고 설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자문도 가능하실 거고요. 자, 시장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FCA도 이 웨비나를 통해서 많은 그 FCA를 쓰지 않는 유저분들의 손길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웨비나를 통틀어서 오토모티브가 아닌 관심이 있는 유저분들의 많은 손길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긴 시간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많이 얼마나 쉬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관심이 폭증된다면 그만큼 이해도나 제품이나 많은 완성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